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에코프로 놓쳤다면 세계 1위 독점 2차 전지 대장주 이 주식 20배 급성장합니다. 에코프로를 놓쳤다면은 세계 1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300명이고 이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놓쳤다면 세계 1위 독점 2차 전지 대장주 2주식 20배 급성장합니다. 일단은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 말도 안 되게 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아성을 깬 에코프로 BM의 질주, 코스닥 대장주 초격차 위치 굳히나라는 건데,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은 20일 기준 시가총액 14조 4,061억 원으로 1월 2일과 비교했을 때 약 57%, 그러니까 올해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57%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함께 코스닥 시장 대표 2차 전지 종목으로 꼽히는 LNF도 시총 규모가 1월 2일 6조 6,777억 기준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오른 게 24%고 이 대장주라 꼽히는 종목이 57%까지 올라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 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 연구센터 구축이라든가 이 차전지를 좀 밀어주는 정책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도 2025년까지 있을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면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아직도 좀 매력적이네요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2차 전지의 이 질주, 엄청난 상승세가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2차 전지가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구나. 아니, 근데 뭐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전기차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뭐 합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과연 줄어들었을까요? 확인을 해보면 오히려 전기차 수출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출이 올랐고요. 이 한국차 1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49억 8천만 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은 처음으로 35%를 돌파하면서 수출 성장을 견인했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수출액도 늘어났지만 이 전기차, 친환경차 수출액도 말도 안 되게 성장이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 5와 EV6의 꾸준한 해외 수요, 그리고 아이오닉 6의 미국 수출 개시에 힘입어서 수출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폭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도 한 3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판매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국내 판매량도 늘어났고 사실상 판매량이 줄고 있다. 사람들이 이 차를 안 산다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1월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이 차량이 판매라든가 성장세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기차 판매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겠죠. 아시겠지만 이번에 벤츠도 완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기차가 판매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수치만 볼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나온 벤츠도 1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다. 1억 벤츠 완판입니다. 1억 넘는 벤츠 전기차 3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출시된 더 뉴 EQS 450 SUV 계약이 30분 만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벤츠 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 한정 모델로 국내 판매 가격은 약 1억 6,460만 원이에요. 상당히 비싼 차량 가격이죠. 정말 일반적으로는 접근조차 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459km를 주행할 수 있고 급속 충전을 하면 10%에서 80%까지 31분 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뉴 EQS SUV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선보이는 최초의 대형 전기 SUV이고 벤츠 최고의 주행 성능을 탑재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렇다 할 대단한 전기차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전기차 SUV입니다. 근데 이 1억이 넘는 벤츠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 그리고 잘 팔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상 차량 수요가 줄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가깝지 않나 라고 보이는 거고 그럼 벤츠만 지금 뭐 차가 나오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누구? 사실상 대표 1위 기업입니다. 전기차 1위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테슬라라고 얘기하겠죠. 아, 벤츠가 완판된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출격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다른 이 출격을 하긴 하는데 기존의 테슬라와는 좀 다른 이 차량이 출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확인해 보면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이 프로토타입이 포착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냥 이 새로운 차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뭐 라이더 센서를 장착을 했다는 소리죠. 미국 테슬라 차세대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과 세미 이 프로토타입이 포착이 되면서 차량 전면부에 라이다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카메라 자율주행만 고수하던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고 사람을 인식하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벨기에 라이더 센서 업체 제노마티가 공급한 라이더 센서를 이 사이버 트럭과 세미에 붙여놓은 거를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반기에 이 사이버 트럭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상반기 안에 북미에서 이 생산할 사이버 트럭 부품 협력사를 확정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확인돼 있는 것만 체크하면은 아마 이 라이더 센서가 들어간 자율주행이 이번 테슬라 사이버 트럭 전기 트럭에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세미 트럭도 2024년까지 약 5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지금 1등 테슬라가 전기차를 또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출시의 좀 특이점을 보니까 카메라 자율주행이 아니라 레이더를 쏴가지고 이 레이저를 쏴서 앞에 물체가 뭐가 있는지 이 확인할 수 있는 이 라이다를 달았구나. 라이다를 달 것처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카메라를 고집하던 테슬라가 왜 라이더를 씁니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번 일과 좀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리콜입니다.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이 모델의 차량을 리콜을 했고요. 물론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고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충돌 위험에 36만여 대 정도를 리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운전 보조 기능, 이 완전 자율주행, 이거를 우리는 FSD라 부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 부르고요.
결함으로 전기차 36만 2,758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상태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83km만 달려라고 해놨는데 이걸 초과해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23년형 모델 S와 X, 그리고 2017에서 2023년형 모델 3, 2020년에서 2023년형 모델 Y를 리콜하기로 했고요.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데이트를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쪽이 좀 불안해서 이제 이번에 리콜을 했다,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테슬라가 전기차 1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이 이렇게 불안하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이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차량들이 오히려 자율주행에 관한 반사 이익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래서 반사 이익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올해 EV9, 그다음에 리릭 EX90 해서 자율주행 시대에 큰 놈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대형 SUV가 온다는 소리죠.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 SUV 기아 EV9, 캐딜락의 리릭, 볼보의 EX90,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7 등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리고요. 이 세 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 오토 모드를 탑재한 EV9을 국내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얼마 안 남았죠. 캐딜락의 대형 전기 SUV 리릭도 연내 출시를 예고했고 GM의 자율주행 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 다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볼보 코리아가 대형 전기 SUV EX90을 국내 선보이고 8개 카메라, 5개 레이더, 16개 라이다 센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아, 캐딜락, 뭐 볼보 따지고 보면은 현대 아이오닉 7까지 하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자율주행 레벨 3 기술력으로 지금 이 반사 이익을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마 이 테슬라에 실망하거나 이 테슬라에 기대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기아나 아니면은 GM의 캐딜락이나 아니면 볼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요, 뭐 자율주행 기술력이 사실상 그 정도가 뭐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아마존도 자율주행 기술력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아마존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면은 아마존의 자율주행입니다. 불붙은 무인 택시 경쟁, 아마존의 죽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아마존 산하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가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돌입하여서 무인 택시 경쟁에 가세 중입니다. 2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캘리포니아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자율주행 택시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죽스가. 죽스의 무인 택시는 전기차고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그 완전 자율주행이 뭐냐라고 한다면 핸들이나 수동 제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사람이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고요. 그냥 정말 운전석도 없습니다. 보조석도 없고 승객만 최대 4명 탈 수 있는 그냥 자리만 있다. 그러니까 완전 100% 완전 자율주행이 바로 아마존의 이 죽스의 자율주행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상용화는 안 되지만 당장 이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험까지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자율주행 기술력이 완전 자율주행이 할 수 있을 정도. 이제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주행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능이 나와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기차랑 자율주행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간단합니다. 자율주행에는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차량과 다르죠. 근데 이 자율주행의 전기차를 감당하려면 이 전력을 감당하려면 일반 차량,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당연히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자율주행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거 알겠는데, 이번에 누가 현대가 현대페이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왜 출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제 소프트웨어 결합 현대차 현대페이로 테슬라처럼 구독 수익 창출이라는 건데, 현대차 그룹이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왜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 강화를 위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체 소프트웨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왜?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여 각종 콘텐츠나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이용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내게끔 하고, 그 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좀 복잡하니까 현대페이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아 나는 자율주행 레벨 3까지만 할래, 4까지만 할래, 5까지만 할래, 뭐 3면 얼마, 4면 얼마, 5면 얼마 사는 거죠.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구독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결제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돈을 좀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현대페이를 이번에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G전자금융업이 아닌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기능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현대페이가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현대차에서는 현대페이까지 출시를 하는데, 그 이거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별적인 이 선택적인 이 업데이트를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 자동 결제라든가 이 충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 결국엔 이 현대페이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력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이번엔 누가?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자율주행과 이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성의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의 암바렐라와 오나노 자율주행 한국 반도체 생산 계약을 맺었고요. 삼성전자는 첨단 오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들어갑니다. 암바렐라는 시스템온칩 암바렐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엔진을 탑재하고 카메라와 라이다를 통해 입력되는 운전 상황을 판단하고 제어합니다. 자율주행 칩이죠. 근데 이 자율주행 칩을 누가? 삼성전자가 우나노 공정 활용으로 성능이 20배 이상 향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기술력만 올라가도 자율주행 칩, 자율주행 기술력이 20배, 30배씩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신 공정, 패키징 기술 집약을 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용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가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 기술력이 반도체 공정만으로도 20배 이상 성장이 나오더라. 그래서 전기차 성장에 따라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성장을 할 거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트렉스고요. 현대차 레벨 4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던 기업입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 기업이 모트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기술력 공개 전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율주행 시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전망입니다. 한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DY고요. 5년 내 정부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소식에 상승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회사 DY의 DY 오토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차에 보면은 엠블럼이 있습니다. 그 엠블럼 뭐 BMW든 벤츠든 그 엠블럼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클리너가 나옵니다. 클리너가 나와서 뭐 흙이 묻어 있든 아니면 다른 게 묻어 있든 어쨌든 센서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클리너가 칙 뿌려서 이 센서를 닦아줘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닦아주는 걸 우리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지금 이제 완성되지 않은 자율주행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 수준의 버스 셔틀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모트렉스입니다. 역시나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알파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Y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DY 그 다음에 모트렉스 모두 자율주행 2차 전지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 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때도 없고요. 입력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저희 리얼 주식 이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플을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어, 폐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에서는 22일, 21일, 20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드리죠. 종목도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였대요.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해드리죠.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무료로 꼭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